한자를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쏙쏙 한자 300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6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친구들의 멋진 율동과 함께 보겠습니다. 머리도 두두, 오를 등 등등, 즐길락 락락, 올레 레레, 힘력 역력, 두등랑 레력. 친구들의 멋진 율동 잘 보셨죠? 여러분도 잘 따라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머리, 두. 처음 한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이 머리 두자는요, 머리혈의 발음 요소인 제기두를 합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요, 머리 모양이 두라는 제기 모양과 비슷한 데서 온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살펴볼까요?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몰두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무슨 일에 열중하는 것을 몰두라고 이야기하고요. 망주석을 망두석이라고 한다. 망주석은요, 무덤 앞 양쪽에 세우는 2개의 8모진 돌기둥을 망주석, 망두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영희는 선두에서 맨 앞에서 달렸습니다. 활용을 살펴볼까요? 자, 두 발이 있습니다. 두 발은 뭐예요? 그렇죠? 머리죠. 머리카락.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두발 자유라를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은요, 주로 어느 때 써요? 그렇죠? 상을 당했을 때 쓰는 거 봤습니까? 상을 당했을 때 머리에 쓰는 건을 우리는 두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두통입니다. 어디 아픈 거? 그렇죠. 머리 아픈 걸 두통이라고 합니다. 자, 머리도와 관련된 중요한 한자 성어가 있죠. 용두삼입니다. 뜻을 볼까요? 용머리에 뱀꼬리. 처음엔 잘 됐는데 끝에 흐지부지하게 될 때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오를, 등. 이번 한자는 오를 등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등산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이 오를 등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살펴보면요. 두 발로 서서 윗부분이 두 발로 선다는 부분이고요. 높은 곳에 제기가 아랫부분이 제기입니다. 제기를 올려놓는다 해서 오르다의 뜻을 쓰이는 것이 오를 등자가 되겠습니다. 오를 등의 활용 예문 살펴보면 등장인물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에 나오는 인물을 등장인물이라고 하죠. 2번, 등산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등산은 어디에 오르는 거? 그렇죠? 산에 오르는 거죠. 3번, 우리들은 8시 반까지는 등교를 합니다. 등교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학교에 가는 것을 등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등단입니다. 등단은요, 주로 시나 소설 같은 걸 발표해서 문단에 등장할 때 우리는 등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등용입니다. 등용은 사람을 골라 쓰는 것을 우리는 등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등정. 등정은 어디에 오르는 겁니까? 그렇죠. 산에 오르는 건데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올랐을 때 우리는 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를 등과 관련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우화등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화등선은요. 사람의 몸에 날개가 생겨서 신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화등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자는 신선을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즐길, 락. 이번 한자는 즐길 락자입니다. 이 즐길 락자는요. 북을 나무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뜻은 아끼었으나 후에 즐겁다, 좋아하다 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된 글자가 바로 즐길 락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 시에 어울리는 음악 고르기. 음악할 때는 뭘로 쓰였나요? 그렇죠. 그럴 때는 노래 악자로 쓰인 거죠. 2번 민호는 나와 고락을 같이 나누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고락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친구입니다. 3번 이곳은 지상의 낙원입니다.
낙원은 살기 좋은 곳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활용어 살펴볼까요? 오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락 좋아하시죠? 즐겁게 노는 것을 오락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즐길 낙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쾌락입니다. 쾌락도 무척 즐거운 것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행락입니다. 행락은요, 우리 봄철에 보면 뉴스 보다 보면 행락인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재밌고 즐겁게 노는 것을 행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즐길 낙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것들의 의미입니다. 자, 즐길 낙일 때는요, 극락이죠. 그리고 식도락입니다. 식도락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로 쓰이고 있습니까? 노래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악 아시죠? 그리고 농악. 자, 농민들이 주로 하는 음악을 우리는 농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좋아할 요자입니다. 요산요수란 말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세 가지 뜻과 의무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즐길 낙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성어가 있죠. 동고동락.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렇고 친구가 그렇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올레. 이번 한자는 올레자가 되겠습니다. 이 올레자는 여러분 보리이삭 본 적 있어요? 그 보리이삭을 본뜬 글자입니다. 보리는요, 이른 봄에 반드시 밟아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오다의 뜻이 된 것이 바로 올레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보시면 오성의 원래 이름은 무엇인가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본디란 뜻이죠. 2번 전래 동화책을 가지고 와야지. 전래는 전하여 내려오는 것을 전래라고 합니다. 3번 라디오는 외래어입니다. 외래어는요, 외국에서 온 말인데 국어처럼 쓰이는 말을 우리는 외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왕래입니다. 왕은 뭐예요? 가로왕자 아닙니까? 레는 올레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고 오는 것을 우리는 왕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래. 이래는 뭐뭐로 붙어라는 뜻이 이래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유래가 나오고 있죠. 유래는 사물의 내력을 우리는 유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장의 유래를 알아보자. 자, 올레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상대되는 뜻의 한자입니다. 올레의 상대되는 한자는 뭡니까? 그렇죠. 갈 왕자가 되겠고요. 자, 올레자와 관련된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흥진비례. 흥진비례. 진짜는 닿을 진짜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온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되어서 나타나는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흥진비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힘력. 이번 한자는 힘력자입니다. 이 힘력자는요, 바로 힘을 쓸 때 팔이나 어깨 축지에 나타나는 힘살 모양을 본뜬 글자 바로 힘력자가 되겠습니다. 한자는 무척 쉽죠? 활용 예문 살펴보면요, 멍텅구리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판단력은 뭡니까? 그렇죠. 판단하는 힘이겠죠. 2번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노력은 힘써서 애쓰는 걸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시력은 뭐예요? 그렇죠. 눈의 힘이죠. 물건을 잘 볼 수 있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할 때 시력이 되겠습니다. 힘력자의 활용을 살펴보면요, 인력입니다. 인력은 뭐예요? 사람의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화력입니다. 무슨 화? 불화. 역, 무슨 역? 힘력. 불의 힘을 화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국력이 나왔습니다. 나라국자죠. 나라의 힘을 우리는 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힘력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한자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남은 5개 친구들의 멋진 율동과 함께 보겠습니다. 얘 노래 레레
친구들의 멋진 율동 잘 보셨죠? 여러분이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더욱더 한자물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자, 처음 한자 보시죠. 얘도 례, 이번 한자는 예도 레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글자는 뭐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은 두톨예입니다. 그래서 보이시에 두톨예를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요. 신전에 제사를 올리는데 근엄한 예를 갖춘다는 데서 예절, 예도의 뜻을 가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활용을 살펴보면 대감님,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무례는 뭡니까? 그렇죠. 예의에 벗어나는 것을 무례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언어 예절에 어긋납니다. 3번, 중요한 말입니다. 극장에 갔더니 만원사례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어떤 학생은 만원사례란 말 보고 이 극장에 가면 만원을 공짜로 주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만원의 만자는 찰만자입니다. 즉 정원이 다 차니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만원사례가 되겠습니다. 혹시 극장을 갔다 만원사례란 말 보면 그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례입니다. 여러분 경례할 줄 알죠? 자, 인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례가 나오겠죠. 목자는 무슨 목자예요? 눈목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인사하는 걸 목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실례입니다. 실례. 실자는 잃을 실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의에 벗어나는 것을 실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와 관련된 한자성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요. 동방예의지국. 이것은 중국에서 볼 때 동쪽에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한 것이 동방예의지국인데요. 그렇게 썩 좋은 식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를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랑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예의를 잘 지킨다고 한 말이 동방예의지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길로, 이번 한자는 길로자가 되겠습니다. 길로자는요. 사람들이 점하다. 오른쪽 부분이 점하다라는 뜻이고요. 왼쪽 부분이 발입니다. 발로 밟고 다니는 길, 도로를 뜻하는 것이 길로자가 되겠습니다. 길로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도시가 건물과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어. 2번, 대로에는 자동차가 많이 다닌다. 대로는 뭐예요? 그렇죠. 큰 길을 대로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길가에 가로수가 많다. 가로수는 길에 세우는 나무를 우리는 가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통로입니다. 통로는 거침없이 통하는 길을 통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항로가 나왔습니다. 항로는 뭡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농로입니다. 농로는요.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기 위해서 논에 갈 때 다니는 길을 우리는 농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로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군자 대로행. 군자는 큰 길로 다닌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길을 갈 때, 좁은 길 갈 때, 군자는 대로행인데 좁은 길로 갈 수 있냐 하는데 그런 길의 의미가 아니고요. 군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말이 바로 군자 대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늙을 로, 이번 한자는 늙을 노자가 되겠습니다. 이 늙을 노자는요. 늙은이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늙을 노자가 되겠습니다. 자, 늙을 노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요. 경로 사상이 높기로 이름난 한국이다. 경로는 뭐예요? 그렇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경로라고 이야기하죠. 2번,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 장로 알죠? 3번, 노인 인구가 점차로 많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수명이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정책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활용을 살펴보면요. 원로입니다. 원로는 어떤 분야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원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노화입니다. 노화는
늙어지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몸 같은 것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불로초입니다. 불로초는 뭐예요? 늙지 않는 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황제들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늙을 노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상대적인 뜻의 말입니다. 늙을 노의 상대적인 뜻의 한자는 바로 젊을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을 소자인데요. 젊을소로도 읽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늙을 노와 관련된 한자성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인호 항난성입니다. 이는 쉽다는 뜻입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항난성, 학문은 배우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일촌광음 불가경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소년인호 항난성 일촌광음 불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다스릴 리 이번 한자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왼쪽은 구스록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획이 빠졌고요. 구스록에 오른쪽에 마을리를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다스릴 리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 새로운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노트 정리 같은 거 알죠? 그럴 때 리자가 바로 다스릴 리자고요. 2번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도리는 사람이면 지켜야 될 그런 원칙 같은 거, 기본 같은 것들을 우리는 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수리할 곳은, 고칠 곳은 어디인가요? 수리할 때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를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죠. 그럴 때 관리할 때 다스릴 리자를 쓰고요. 자, 세 번째 처리입니다. 하수 처리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럴 때 다스릴 리자를 쓰게 됩니다. 다스릴 리와 관련 있는 한자성어를 살펴보면 이유 불문이 있습니다. 문자는 무슨 문자예요? 물을 문자죠.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을 이유 불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이할 리 이번 한자는 이할 리자입니다. 이하다는 얘기는 이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왼쪽 부분이 벼화자 아닙니까? 오른쪽 부분은 칼도입니다. 즉 벼화에 칼도를 합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본래는 경작하다의 뜻이었는데 이롭다, 날카롭다의 뜻을 갖춘 것이 바로 이할 리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요. 은행나무가 사람에게 매우 이롭게 쓰인다. 그래서 약으로도 쓰이죠. 2번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해 본 적이 없나 보구나. 이용할 때 바로 이할 이자입니다. 3번 이것은 물건을 부수는데 참 편리하다. 편하고 이로운 것을 우리는 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이익입니다. 이익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유리입니다. 자기 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유리라고 하고요. 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불리가 되겠죠. 유리, 불리할 때 바로 이할 리자를 쓰고요. 이할 리자의 상대된 뜻의 말은 바로 해할 해자가 되겠습니다. 몸에 이롭다, 몸에 해롭다. 구분되시죠? 자, 한자성어 살펴보겠습니다.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어부지리는요. 둘이 싸우는 틈에 제3자가 아주 쉽게 이득을 취할 때 우리는 어부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한 번에 보겠습니다. 머리 두두 오를 뜬뜬 질게 락락 올레레 힘력력 예조레레 길로로 밀글로로 다스릴리리 이할리리 수등
오늘 우리 공부를 확인해보는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처음 문제는요.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1번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낙원이 되겠죠. 질 낙인데요. 앞에 오면 리을이 니은을 변해서 낙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은 얘도 레가 나왔는데 역시 앞에 나왔기 때문에 레법이 아니라 예법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3번은 이기가 되겠습니다. 4번은요. 대리석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면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문제입니다. 1번은 뭡니까? 올 레자가 되겠죠. 반대말은 갈 왕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번은 이할 리가 되겠습니다. 리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3번은 다스릴 리가 되겠고요. 4번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줄길라 그리고 노래악 좋아할요 세 가지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인데요. 1번 쯔쯔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네. 용두사미는 뭐예요? 처음엔 좋았다가 끝에 나빠지는 걸 용두사미라고 그랬죠. 용머리의 뱀꼬리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2번 인자요산이요 지자요수라.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뭘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 여러분은 어디를 좋아하세요? 산? 그럼 여러분은 어진 사람이 되겠네요. 3번 그것은 불가항력의 사고였어요. 불가항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잘 푸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비례물언하고 비례물동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또 얘가 아니거든 뭐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는 이것이 바로 얘에 맞는가 그것을 판단하라는 그런 문구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리자를 배웠습니다. 리자를 배우면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